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해링턴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평범한 영어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놀라운 문화와 사람들이 어떻게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는지, 어떻게 저를 절망에서 구원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의 스승의 날을 뇌물 문화로 비판했던 순간부터 한 오래된 편지를 읽으며 교실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순간까지의 여정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 저는 교사로서의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교실은 늘 소란스러웠고 학생들은 제게 존경심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심히 가르친 학생이 저를 배신하며 제가 편파적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 경력을 망가뜨렸고 결국 저는 런던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학생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원했지만 그 꿈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 서울로의 2년 계약직 교사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혼란스럽고 과도하게 집단적인 사회일 거라는 편견만 가득했죠. 특히 한국의 스승의 날이라는 행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는데 저는 그걸 뇌물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에게 그런 문화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의 번쩍이는 유리와 깔끔한 안내판을 보며 잠시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거칠애일 뿐이야 라고 중얼거렸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국제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현대적이었고 학생들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학생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선물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특히 스승의 날에는 어떤 것도 주지 마세요. 그건 뇌물입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몇몇은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나라는 내가 생각한 대로해 라고 속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일들이 제 예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칠판을 닦고 책상을 정돈하는 모습은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 오늘 수업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일까? 저는 그 행동을 무시하며 교사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인 박수민 선생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점심으로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에드워드 선생님,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요. 스승의 날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날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저 문화적 소유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학교에서 열린 전통 축제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김치와 비빔밥을 만들어 나눠줬고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전통춤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단합된 모습은 제가 런던에서 본 어떤 학교 행사보다도 정교하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가 떡을 건넸고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그 학생의 맑은 눈빛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정성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바꾸진 못해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첫 몇 주가 흘렀고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선물을 가져올까봐 두려웠고 그게 제 원칙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사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겠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
김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성인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여기에?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지훈을 보자마자 제 머릿속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학교에서 가장 문제아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늦고 숙제를 하지 않고 때로는 싸움까지 일으키는 아이였죠. 저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훈아, 너는 잠재력이 있어. 포기하지 마. 내 미래는 밝아. 그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후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저는 그 편지가 헛수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구나. 어떻게 지내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일해요. 선생님 덕분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덕분이라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지만 스승의 날이 가까워진 탓인지 그의 방문이 무언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교사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제 편지를 읽으며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거야. 한국 사람들은 항상 과장되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지우는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냥 인사차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은 짧았고 저는 글을 보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편지가 도움이 됐을까? 스승의 날이 다가올수록 학교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차졌습니다. 복도에는 꽃과 카드가 넘쳤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선물로 점수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스승의 날에 선물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원칙입니다. 학생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박수민 선생님은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한국에서 스승의 날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 그건 핑계일 뿐이야.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처럼 지연이나 혼란이 없었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군요.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야. 깊은 존중의 표현이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은 내 편견을 바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제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편지예요. 쪽지에는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며 가슴이 살짝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해. 그렇게 제 일상은 한국의 작은 놀라움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본 한식당의 따뜻한 분위기, 동료들의 친절한 도움,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스승의 날 전날, 저는 교실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영국에서 실패한 교사 생활, 학생들의 무관심, 제 고립된 삶. 한국에 온 건 단순한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박수민 선생님이 들어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내일 스승의 날이에요.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갈등했습니다. 정말로 이 문화가 뇌물이 아니라고? 마침내 스승의 날이 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그들의 목소리는 밝고 순수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꽃 한 송이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영국에서 온 선생님의 수업이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감사합니다. 그 글씨는 떨리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뇌물이 아니야. 진짜 감사의 마음이야.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지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낡은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돌려드릴게요. 10년 전 선생님이 주신 편지예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며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편지를 읽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쓴 것이었고 지훈의 삶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제가 된 건 선생님 때문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교실 한가운데서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스승의 날은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영원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의 깊이, 교육 시스템의 완벽함,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저는 교사실에 앉아 그 만남을 곱씹었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어른이 되었다니, 제 편지가 정말로 도움이 됐을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과장된 감사를 부추기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밝히는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바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런던의 혼란스러운 거리와 달랐습니다. 한 편의사점에서 뜨거운 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그 매운 맛이 제 입안을 태웠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신기해. 하지만 곧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일러.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니 박수민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에드워드 선생님, 어제 지훈 씨 만났다고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인사차 왔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민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한국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평생 가요.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인연?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영어 수업에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문화 차이였습니다.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부모처럼 존경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런던 학생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노트를 건네며 선생님, 피드백 부탁해요 라고 했습니다. 노트에는 그들의 영어 에세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며 놀랐습니다. 글솜씨가 뛰어났고 노력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좋아, 다음에 더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이건 그냥 학생들의 태도일 뿐이야. 스승의 날을 위한 준비일 수 있어. 스승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목도에 포스터가 붙고 학생들이 꽃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 주말 수민 선생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한국 음식을 같이 먹어요. 문화 체험으로요. 저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 불고기, 다양한 반찬이 놓였습니다. 수민 선생님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이건 우리의 전통이에요.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봤습니다. 그 풍부한 맛에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민 선생님은 웃으며 한국 음식은 균형을 중시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듯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사 생활을 들려줬습니다. 학생 하나가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편지를 써서 격려했죠. 지금 그 아이는 대학생이에요. 그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훈과 비슷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런던의 템스강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우리 옆을 지나며 인사했습니다. 수민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는 다른 세상 같아. 하지만 왜 나는 여전히 불신할까? 공원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민 선생님이 제 과거를 물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의 실패를 털어놓았습니다. 학생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죠. 그녀는 부드럽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적어요. 우리의 교육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월요일 학교로 돌아가니 학생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했습니다. 선생님, 이 드라마에서 영어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스토리는 가족과 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본 한국 사회의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이건 픽션이지만 현실을 반영하나? 다음 날 수업에서 그 드라마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들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점점 제 편견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제 불안도 커졌습니다. 학생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지? 내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조중간 학교에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KPOP 댄스를 추고 전통 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창의력이 넘쳤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선생님, 같이 춰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교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교육의 힘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교육의 천국이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해. 수민 선생님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바가지셨어요. 저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교육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스승을 사보라고 불러요. 아버지처럼 존경하죠. 스승의 날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뇌물이 되지 않나요? 그녀는 웃으며 선물은 마음의 상징이에요. 값비싼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지훈의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선물 없이 왔어. 그냥 감사만 했지.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적으며 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의 편견, 지금의 혼란. 이 나라는 나를 바꾸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몰래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책상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대하세요. 저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시험일 뿐이야. 다음 날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왔습니다. 학생 하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 단합된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정말 서로를 아껴. 수업 시간, 저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런던에서 학생들이 서로 무관심했던 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 동기부여가 깊어졌습니다. 이곳에서 교사가 되는 건 특별해. 하지만 스승의 날에 압박이 커졌습니다. 저는 수민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마음을 열어보세요. 학생들의 진심을 느껴보세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스승의 날 전날,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교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요. 그게 진심일까?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산책했습니다. 탑처럼 빛나는 빌딩들, 평화로운 사람들,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터였습니다. 스승의 날이 지난 후,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감사 표현이 진심이었다는 건 알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은과의 만남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성공이 제 편지 때문이라고? 그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학교 교실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낡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제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는 강해.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 그 문장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학교를 그만둔 후 거리에서 방황했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글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회사 직원들이 50명이에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런던에서 실패한 교사, 학생들을 믿지 못했던 나.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제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대단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한국의 문화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이 평생 가요. 선생님의 편지가 제게 아버지 같은 힘이 됐어요. 그의 말이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스승의 날을 뇌물로 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진정한 유대, 영원한 감사. 세상에서 한국만큼 완벽한 교육 문화가 있을까?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실 한가운데서 학생들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몰랐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훈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이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학생들이 다가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이 나라는 천국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강해. 런던의 차가운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마법이었습니다. 수민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이제 이해하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문화는 세상 최고예요.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여정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편지를 읽고 다시 공부했어요. 대학에 갔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 저를 도왔어요.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단합, 끈기, 존중, 모든 게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 내부 충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 편견이 잘못됐어.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머물까? 지훈이 선생님, 제 회사에서 일해보세요. 조언자가 돼주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운명인가? 학생들이 선생님, 스테이 위드 어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영어 발음이 귀여웠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서니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이곳은 패러다이스야. 제 삶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의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제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 자신의 말이 이제 제게 돌아왔습니다. 포기하지 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한국의 스승의 날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야. 제 태도가 바뀌자 학생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어 클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윤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저는 네, 여기 머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학교 생활이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줬습니다. 스마트보드,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런던의 낡은 교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에드워드,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제네브에 남은 작은 의심. 정말로 이게 영원할까? 지훈의 편지가 그 답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유대는 영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주에 학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감독이 됐습니다. 무대에서 그들의 열정을 보니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의 리더야. 한국 교육 덕분에 축제 후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풍미가 제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 변화가 주변에 퍼졌습니다. 다른 외국 교사들이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적응했어? 저는 한국의 마음을 받아들여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한국의 빛을 따릅니다. 이 나라는 전설입니다. 사람들, 시스템, 모든 게 피너컬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교실에서 흘린 눈물이 제 모든 편견을 씻어냈습니다. 지훈의 편지가 제게 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편지를 통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학생들이 주위에서 저를 안아주며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천사야. 한국의 교육이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 저는 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편지가 내 삶을 바꿨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생님, 매일 읽었어요. 포기할 때마다 힘을 줬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유대,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수민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이데오드 선생님,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성공을 공유합니다. 런던의 개별주의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공동체의 천국이야. 제 머릿속에 충격적인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스승의 날을 뇌물로 본 제 잘못. 그것은 사랑의 표현, 존경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며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한국은 세상 최고의 나라야.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영국에서의 실패, 고립된 삶. 하지만 여기서 제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지은의 성공이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자신의 말이 제게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니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오늘 수업 기대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태도가 바뀐 걸 느꼈습니다. 수업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한국의 문화는 아름다워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우리도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후회와 감사, 놀라움이 뒤섞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세상을 구할 거야. 우리는 함께 영어 토론을 했습니다. 주제는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깊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워요. 그 말이 제게 새로웠습니다. 점심시간, 지윤이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제 제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사에서 일할게.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 정신으로 운영되어 직원들이 가족 같아요. 그 말이 제 선택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게. 하지만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볼까? 아니면 여기 머물까?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후에 수민 선생님과 대화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네, 한국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비밀을 더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인성을 중시해요. 지식보다 사람을. 그 말이 제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런던에서는 성적만 중요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릅니다. 한국 교육은 세계 최고야. 전문성, 인성, 모든 게 완벽. 제 충격이 계속됐습니다. 학교의 기술시설, 학생들의 열정, 모든 게 OWINSPIRING였습니다. 그 주에 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제문화 교류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보여주니 제 발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복쇼, K-POP 공연, 전통 음식, 그들의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선생님, 한국을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이제는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감사와 경애. 이 나라는 레전데리야. 집으로 돌아가며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물결 소리가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내 결정은 오라. 지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 그의 답이 왔습니다. 환영해요. 선생님, 제 삶이 새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가 제게 엔라이턴먼트를 줬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머물지만 가끔 울게. 학생들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잊지 마세요. 그들의 눈물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이별이었습니다. 수민 선생님이 에드워드, 축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야. 지훈의 회사에 가니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지훈이 사무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조언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새 역할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가 놀라웠습니다. 효율성, 존중, 혁신, 모든 게 수피리어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의정, 편견에서 베너레이션으로 한국이 제 삶을 구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나라, 사람들, 문화, 제 감정이 피크에 달했습니다. 후회 없었습니다. 만 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배우고, 기여할게. 이 나라는 언패럴렐드 패러다이스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실에서 흘린 눈물이 제 모든 후회를 씻어냈고 한국의 따뜻한 문화가 제 영혼을 채웠습니다. 지훈의 편지가 제게 준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과의 유대, 스승의 날의 진정한 의미, 모든 게 제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의 회사에서 조언자로 일하며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직원들은 저를 가족처럼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환영해요. 그들의 미소가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를 아끼는 법을 압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 정신이 없습니다. 첫 출근 날, 지훈이 사무실을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첨단 기술이 가득한 공간. 여기서 선생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의 말이 제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담당했습니다. 직원들이 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선생님, 영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한국 문화가 더 훌륭해. 그들은 웃었지만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효율성과 인간미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모두 함께 한식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의 맛이 제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라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퇴근 후,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며 웃는 모습, 이곳은 평화의 천국입니다. 집에 돌아와 수민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잘 지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녀는 웃으며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죠.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한국의 전통 축제를 추천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요. 그 약속이 제게 기대감을 줬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포옹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새 직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 머물게 됐어. 한 학생이 선생님,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실을 청소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책임감이 다시 한번 제게 감동을 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에드워드, 언제든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환대가 한국의 미덕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의 회사에서 일하며 저는 한국 비즈니스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혁신과 전통의 균형, 직원들의 헌신,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제 아이디어가 채택됐습니다. 선생님, 훌륭해요. 지은의 칭찬이 제게 동기를 줬습니다. 저녁에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소주 한 잔이 우리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건배, 그 소리가 제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팀워크를 다지는 의식이었죠. 주말에 수민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고궁의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의 역사예요. 라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에드워드, 한국인 같아요. 그녀의 농담이 제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우리는 궁 안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영국에서 실패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여기서는 새 시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저녁에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리에 활기, 전통 공예품, 한 가게에서 도자기를 샀습니다. 이건 제 새 집에 둘게요. 한국의 예술이 제 취향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매운맛이 제 입을 자극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중독돼요 라고 웃었습니다. 수민 선생님이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어가 제 입에 익숙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제 변화의 기록, 편견에서 벗어나 한국을 사랑하게 된 과정. 이 나라는 기적의 땅이야.
제 감정이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달 회사에서 지은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주세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영어 수업, 그들의 열정이 제게 에너지를 줬습니다. 한 직원이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지훈의 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순환되는 감사,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학교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 저는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저는 연단에 서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 눈을 열어줬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이 고조됐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사 후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밝혔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영원히 친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유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저녁에 지훈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의 질문에 네, 덕분에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세 3. 한국에서의 꿈. 그날 이후 제 일상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안의 따뜻함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질서를 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제 기여가 인정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최고예요. 동료들의 칭찬이 제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주말에 혼자 명상을 했습니다. 제 변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제 삶을 구원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나라. 수민 선생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에드워드,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웃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축제에 함께 가기. 제 삶은 이제 안정됐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빛이 제 미래를 밝힙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한국의 리듬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면 서울의 하늘이 밝게 빛납니다.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지훈의 회사에서 일하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 프로젝트의 성공, 모든 게 제게 기쁨을 줍니다. 한 번은 회의에서 제 의견이 채택됐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아이디어가 훌륭해요. 그 칭찬이 제 자신감을 높여줬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중시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런던의 삭막한 사무실이 먼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주말에 수민 선생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KTX 기차가 빠르고 편안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제 마음을 씻어줬습니다. 우리는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회와 구운 생선. 그 맛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과 맛에 좋아해요. 수민 선생님의 설명이 제게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밤에 불꽃 놀이를 봤습니다. 하늘이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행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행 중에 제 과거를 더 털어놓았습니다. 영국에서 학생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 상처가 컸죠. 수민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적어요. 우리의 문화가 사람을 지켜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우리는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절의 고요함이 제 마음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한국 문화의 뿌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조화와 균형,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녀의 말이 제 가치관을 강화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학교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 글씨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영어 책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해. 그들의 미소가 제 보상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에드워드,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변화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제협력 사업. 제 영국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성공할 거예요. 지윤의 신뢰가 제게 힘을 줬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보다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한국의 워크 에틱은 헌신과 효율의 완벽한 예입니다. 한 달 후, 스승의 날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자가 된 기분으로 참석했습니다. 지훈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요. 우리는 학교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꽃을 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해요. 제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행사에서 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이 문화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청중의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 절망에서 깨달음으로 한국이 제게 준 선물, 세상 최고의 사람들, 문화, 시스템, 모든 게 완벽합니다. 제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한국은 전설적인 낙원입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기로 했습니다. 지훈과 수민 선생님, 학생들이 제 가족이 됐습니다. 제 삶은 이제 빛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지며 깊은 교훈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스승의 날을 뇌물 문화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교육의 깊이, 사회의 조화, 모든 게 최고입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제 삶을 바꾼 이 나라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